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PPT 형식으로 제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새벽에 2025년 2분기 아이온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글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봤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우선은 25년 2분기 매출은 2,070만 달러로 아이온큐가 제시했던 가이던스 상단 대비 15% 초과, 예상치 1,700만 달러도 네, 월가 예상보다 20% 상회를 했는데, 다만 EPS 수익성이 예상치보다 훨씬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애프터마켓에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예상했던 바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매출보다는 적자 폭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출은 회사를 대여섯 개를 합쳤으니까 당연히 더 잘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단기적인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본장이 열려봐야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있겠죠. 그 현금성 자산은 6월 30일 기준으로 6억 5천만 불 정도 되는데, 7월 9일 기준으로 이 사이에 하이츠 캐피털이 10억 불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16억 달러로 이제 양자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현금력 위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손실이나 조정 EBITDA 역시 굉장히 큰데, 저 워런트라는 게 있죠. 아이온큐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워런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11불 50센트인가를 주면 바꿔줘야 되는 이제 부채 개념인데, 이거를 빼면은 실제 순손실은 1억 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 대비 거의 2배로 늘어났죠. 이건 뭐 당연하죠. R&D, 세일즈 마케팅, 일반 행정비, 뭐 여기에 이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인수합병 많이 해서 이제 인건비도 많이 늘어났고, 기술 연구 개발도 굉장히 빡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현재 이 유동성 자산, 유동성 부채를 나눈 커런트 레이시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재무가 건전한가, 8배로 매우 건전하고 현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도 4년 반으로 당장 재무 건전성이나 현금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시면은 25년 2분기, 24년 2분기를 이제 비교한 표인데, 지금 보시면 R&D도 3배 가까이 늘었고, 세일즈 마케팅도 1.5배 가까이, 일반 행정비도 3배 넘게 늘었네요. 그리고 뭐 이런 비용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순손실이 커졌다. 그래서 지난 분기, 작년 동분기에는 한 마이너스 18센트 정도 됐는데 EPS가 마이너스 70센트로 많이 안 좋아졌고요. 뭐 그 안에 이 워렌트 관련된 요거를 빼더라도 여전히 적자 폭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게 주가 하락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 분기 실적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단은 매출을 빠르게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서 적자 폭이 늘어나더라도 이 큰 경쟁에서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치킨 게임을 한 다음에 수익성을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보는 쿠팡, 아마존 같은 기업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장 단기적으로 적자 폭이 큰 거는 사실 저 같은 장기 투자자한테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월가나 기관 투자자들 같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빠져도 장기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특히 올해 총 매출 예상은 기존 1분기 때 7,500에서 9,500만이었는데 상향했습니다. 8,200만에서 최대 1억 불까지 상향을 해서, 얼마 전에 아이온큐 목표 주가 70불 줬던 기관이 올해 매출 1억 불 넘게 나올 것 같아라고 한 것과 맞아 떨어집니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2,500만에서 2,900만으로 지금 역대 최고 매출을 보고 있죠. 그래서 상장 직후인 21년 4분기 때부터 보면은 200만 달러 언더에서 시작해서 지금 2천만 달러를 넘었으니까 10배의 성장을 이뤘다. 그래서 적자 폭이 커지더라도 이거는 이 경쟁에서 이기고 시장 점유율을 먹으면 큰 문제는 아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시다시피 적자 폭이 굉장히 커졌죠. 자, 그리고 이제 월가 역시 이 해 단위로 봤을 때 EPS 수익성은 여전히 2028년까지 적자일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매출은 올해 작년 대비 거의 100% 증가, 내년에는 96%, 내후년에는 74%, 28년에는 70%, 굉장히 높은 고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고, 이 추세대로 가면은 70% 되면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49 곱하기 1.7 하면은 840
곱하기 1.7을 하면은 아이온큐 예상대로 2030년에는 10억 불이 넘는 매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폭을 계산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아이온큐의 장기적인 비전은 2030년까지 연매출 10억 불 플러스 흑자 전환이죠. 이거를 이제 목표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2030년까지는 봐야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면서 흑자 전환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5년은 보고 장기 투자해야 될 종목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또 보시면 발행 주식 수가 작년 6월 31일에 2억 1,300만 정도 됐는데 지금 최신 기준으로는 2억 7천만 정도로 발행 주식 수가 약 21%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기존에 주식을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만큼 주식 가치가 이 회계상으로는 20% 깎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걸 오히려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자사에 현금을 쓰는 게 아니라 주식을 발행해서 그거를 이제 필요한 강소기업들한테 주고 합병을 했잖아요. 뭐 카펠라나 라이트싱크나 뭐 큐비텍 등등. 그래서 그 회사들도 주식을 받으면서 결국 아이온큐 주가가 올라야 본인들한테 좋으니까 돈은 안 쓰면서 목표의식은 단일화시키는 현명한 전략이었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주식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기존 주주들한테는 내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다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상업적 성과 보면은 한국 키스티에 이제 MOU를 체결해서 곧 한국에 내년쯤에 템포가 대전에 들어온다라고 소식이 나왔었죠. 그리고 일본의 AIST와도 국립연구소와도 MOU를 체결했고 스웨덴의 엔라이드라는 자율주행 물류 트럭 업체와도 협력을 했고 호주 이머전스 퀀텀과 함께 이제 이온 트랩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겠다라고 했고 텍사스의 양자 이니셔티브에 참여해서 이쪽에서도 매출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테네시주에 있는 EPB와 2,2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해서 미국 최초의 양자 허브를 구축하겠다. 뭐 등등 열심히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기술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AWS,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서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20배 가속화시켰다. 이제 양자 고전을 합쳐서 써서 하이브리드로 그 워싱턴대와 함께 이 우주 기원 현상을 양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했다. 앞으로 과학 연구에도 양자를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최근에는 오크리츠 국립연구소 그리고 에너지부와 함께 이 낙후된 미국의 전력망 효율화를 위한 최적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초기 양자 우위를 나타내면서 이제 실용적인 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업적인 성과로는 옥스포드 이오닉스 아직 인수 완료는 되지 않았는데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은 이제 2027년까지 10,000개 수준의 물리적 큐빅 충실도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2030년까지는 200만 큐빅까지 가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진보적인 로드맵을 내놓게 되고 라이트싱크, 카펠라 인수하면서 포토닉 인터커넥트 기술에 필요한 기술, 양자 메모리 그리고 위성을 확보해서 우주 기반의 양자 네트워크를 하겠다. 그리고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을 하이츠 캐피털과 해서 자금도 프리미엄을 받고 했죠. 20% 프리미엄. 대신 나중에 대규모 지분을 주게 되는 형태로 서로 윈윈하는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뛰어난 인재들 데려왔죠. 마르코 피스토이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IBM 20년 근무, JP 모건 체이스에서 양자 수장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양자도 알고 이거를 쓰는 방법도 아는 사람. 그 뮬러 박사 이 사람은 전 IR파 책임자로 국방 또는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가 뛰어나다. 크리스 먼로 박사 공동 창립자인데 이 사람이 최고 과학 고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아이온큐가 협력한 뛰어난 인재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내비쳤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이거 쉽지 않네 이랬는데 뛰어난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뭔가 해보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니콜로 데마 씨가 아이온큐 이사회 의장까지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터 제프맨 의장은 이제 사임을 하고 공식적으로는 은퇴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죠. 원래 이 CEO가 새로 왔을 때 피터 제프맨 CEO는 나는 이사회 의장으로 가고 바뀌는 건 없다라고 했는데 한 분기 만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상장 기업이고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약점을 보이기 싫어서 뭐 어쩔 수 없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투자자로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닝콜 Q&A 핵심 정리를 해보면 CEO가 총 2가지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전략적인 개선과 집행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적 로드맵을 세웠고 이걸 집행해야 되고 가장 낮은 비용으로 양자 컴퓨터를 제작하겠다. 양자 네트워크 쪽으로도 우리가 개선을 해서 적국으로부터 우리 정부 기업들의 보안을 지켜내겠다. 플러스 뛰어난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크리스 먼로 교수가 복귀를 했고 뛰어난 인재들을 확보해서 장기적인 성장 요인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아이온큐의 양자 네트워크 제품만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이디 퀀티크 거를 인증을 해줬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증을 받았고 기존 통신망을 활용해서 양자 네트워크를 구현해서 뭐 비용도 줄이고 확장성을 넓히겠다 이런 얘기를 아이온큐가 해서 양자 인터넷에 인프라를 깔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최근 업데이트한 이 공격적인 기술적 로드맵에 대해 애널리스트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다르파 이 퀀텀 벤치마크 이니셔티브 이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회사 로드맵이 가능한가 이걸 보는 건데 2, 3단계도 통과할 수 있을 거다. 즉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요거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양자 컴퓨터로의 이 RSA 이제 소인수 분해가 어렵다라는 내용 기반으로 만들어진 현대의 암호 체계를 깰 수 있는 건 2027년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온큐의 양자 응용 사례, 어플리케이션 팀은 계속 커지고 있고 핵심 투자 분야다. 제가 얼마 전에 전달드렸지만 양자 자체를 개발하는 기업도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응용 사례를 내는 기업이 더 커질 건데 아이온큐는 두 개 다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니콜로 데만 CCO가 올해 초에 선임됐는데 6, 7개월 만에 뛰어난 집행, 인재 유치에 성공했다라는 점, 이건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쨌거나 CFO가 뭐라고 하냐면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늘어났다. 요거 인정한다. 하지만 양자는 거대하고 중요한 경주이기 때문에 1등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커져서 악재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이기는 게 큰 비용을 아끼는 거다. 이게 이제 오늘 실적 발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주가가 그렇게 저한테 큰 영향은 주지 못하는 거죠. 저는 5년 뒤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추후에 기술적 로드맵 달성 가속화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있다면 노리겠다. 추가 인수합병 가능성도 거론을 했고요. 그래서 총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양한 기업들이 인수해서 양자 컴퓨터, 양자 네트워킹 모두에서 앞서가는 유일한 기업이고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확보하면서 가장 공격적인 로드맵을 세웠다. 10억 불 유상증자를 프리미엄을 받고 완료해서 성공적이었다. 글로벌 입지도 강화하고 있고 신약 개발 프로세스도 개선했고 지속적으로 양컴 양자 네트워킹 유일하게 리더십을 가져가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발견한 소식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건 스탠리가 오늘 공시를 통해 자신이 자회사와 합쳐서 보통주 아이온큐 주식을 1684만 주 7%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영에 간섭하는 건 아니고 순수 투자 목적인데 모건 스탠리 같은 주류 월가 기관이 아이온큐 주식을 7%나 가져간다는 거는 기관의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이고요. 아마존 역시 초기부터 아이온큐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매각했었어요. 지난 분기에. 근데 2분기에 85만 주 정도를 평당가 43불 부근에서 다시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리고 피츠제럴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이 기관을 만든 케이스 피츠제럴드가 유명한 투자 전략가이기도 한데 아이온큐 주식에 대해 굉장히 진보적인 발언을 해요. 수년 내에 3배에서 5배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기회다. 놓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꽤 보수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인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들도 아이온큐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단기 급등을 우리가 보고 살 종목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리스크는 커졌지만 이 적자폭이 커졌으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잘하고 있다. 결국에는 양자라는 큰 레이스를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결코 단타할 종목이 아니고 최소한 5년 장기 투자를 봐야 된다. 제가 2021년부터 10년 투자를 주장했던 것과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들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주가를 받치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예전에 기초 체력이 약했던 때로 보면은 뭐 조금만 하락장 전조가 보이면 아이온큐 주가가 막 10%, 20%, 뭐 30%씩 빠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장기적인 진전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피러제프맨의 은퇴를 미리 정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어땠을까. 뭐 변하는 건 없다라고 해놓고 결국에 다음 분기에 은퇴하는 거, 이런 거는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포토닉 인터커넥이나 차세대 제품인 템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요거는 아마 애널리스트들과 미리 사전에 이 질의응답 뭐 할 거냐 요거를 주고 받았을 텐데, 아마 이 질문들을 자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진전이 조금 아쉽고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지만, 요거는 뭐 거꾸로 입장을 바꿔보면은 상장 기업이자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경쟁사들이나 투자자들한테 약점이 잡히면 힘들어질 수 있어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쉬운 부분이죠. 카필라 CEO가 나와서 같이 어닝콜을 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차후 우주 위성에 양자 컴퓨터를 배치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우주에 배치하면 진공 상태나 전자기 간섭이 적어서 양자 연산에 오히려 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고 아이온큐가 장기적으로 위성 기업인 카펠라 스페이스를 인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경쟁사들이 좀 몸을 사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아이온큐는 공격적으로 주식 발행하면서 인수합병하면서 덩치를 불리고 글로벌적으로 입지를 강력하게 넓혀가면서 굉장히 진보적인,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로드맵을 내놨죠. 초전도체 경쟁사들보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아이온큐가 당연히 눈에 돋보이긴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적자폭이 커진 게 악재인데 장기적으로는 잘하고 있다는 점이 호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100%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네, 참고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도 단기적으로 아쉽지만 장기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단기 주가 급등이 아니라 2030년 10억 불 연매출의 흑자 전환, 이때 이제 주가 상승이 지금과는 확연히 다를 거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기관들이 아이온큐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지분 확보를 하면서 주가를 받치는 하방 힘이 강해졌다는 거, 분명히 좋은 현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셨는지,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또 답글로 남겨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